네, 안녕하세요, 김준희. 네, 반갑습니다. 그럼요. 공실 당연히 무섭죠. 우리가 일반 그냥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채잖아요. 한 채만 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근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19가구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19개 중에서 한두 개만 공실이 나도 바로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되게 무섭죠. 근데 또 그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건물을 살 때는 대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물론 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없이 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돈이 있다 하더라도 대출을 무조건 받죠. 근데 결국엔 대출을 또 받게 되면 대출 이자라는 게 또 나오죠.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자가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일할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일이면 28일치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 거고 31일이면 31일치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공실 상관없이 대출 이자는 계속 나오지만 월세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난다라고 하면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실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요죠, 수요. 만약에 내가 진짜 시골에 다 논밭이에요. 논밭인데 정말 이쁜 집을 지었어. 들어가실 거예요? 왜 안 들어가세요? 이쁜데. 그쵸? 논밭이 필요하신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논밭이 필요하지 않는 수요는 거기가 아무리 싸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이 깔끔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너무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서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공실이 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가 없는 곳이라고 하면 아무리 집이 깔끔해도 공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현장에 직접 가면 너무 좋겠지만 지방이라고 하면 거리가 또 상대적으로 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일이 다 가서 보는 게 맞지만 계속 다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 주변에 만약에 다가구 경매가 나왔다 라고 하면 다방이나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면 월세 임대 관련해서 광고를 올려놓으신 소장님들이 있어요. 그 소장님들 번호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여기 주변에 인사 담당자인 것처럼 얘기하시고 우리 회사에서 기숙사를 좀 얻으려고 하는데 혹시 한 건물에 공실 3개가 있는 곳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만약에 있다 라고 하시면 공실이 많은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만약에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거기에는 지금 그렇게는 없고 건물이 붙어 있다,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가까우니까 관리하기 편하실 거다, 한번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공실률이 좀 낮구나 라는 걸 우리가 전화 한 통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가구를 경매, 공매를 통해서 매입하고 있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역에 어떤 지역은 공실이 많고 어떤 지역은 공실이 없고를 처음부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됐냐면요, 공부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부를 정말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역 분석까지 다 끝내놓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은 제가 끝까지 오래 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디 지역이 공실이 많고 어디 지역이 수요가 많고는 미리 파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보는 물건에 경매가 나왔어요. 아까 제가 전화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전화하시면 돼요. 투자에 있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공부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 완벽하게 할 필요 없다, 그냥 그 지역에 어떤 물건이 나왔으면 그 물건만을 위해서 조사를 하자. 그러면 훨씬 더 이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곳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그냥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치만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구조에서 공실률도 아무래도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요즘 나이대가 조금 어리신 분들이 보통 자취를 많이 해요. 가족 단위가 원룸에 들어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출장 가신 분들 아니면 나이대가 좀 어리신 분들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혼자서 자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 추세가 뭐냐면 그냥 원룸에서만 거주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1.5룸이라고 해서 거실 따로 있고 잠잘 수 있는 방 따로 있고 그런 곳들을 또 선호하고요. 또 제 세입자분 중에서는 남자 혼자 사시는데 투룸 쓰세요. 방 하나는 이제 자는 방, 방 하나는 옷방, 그리고 거실은 또 거실, 이렇게 또 쓰는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랑 원룸만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수요가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5룸이나 투룸 그런 구조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공실 영향을 좀 원룸 같은 경우에는 좀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돌아가 볼게요.
볼게요. 임차인분이 월세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내일 나간대.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그 기간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달 전에 얘기하는 게 보통 맞아요. 근데 저는 특약을 이야기를 하고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아니면 자동으로 갱신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도 관리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최대한 좀 기한을 특약상에 좀 넣어놓고, 만약에 2달 전에 미리 임차인분께서 연락이 와요. 그럼 임차인분이 연락이 오면 그때 소장님들한테 얘기를 해놔요. 집을 지금 이제 월세 매물 나왔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집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손님을 모시고 그 집을 보여주고 나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집을 안 보여줍니다. 일단은 내 공간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이 연락 와서 집 구경한다는 것 자체를 꺼려해요. 그러면 그렇게 집을 안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못 빼요. 그럼 결국에는 이분이 이사를 나가야지만 그때부터 집을 편하게 볼 수 있죠. 빈집이니까. 그러면 그 빈집이 된 시점부터는 공실인 거죠. 그럼 공실이 유지가 되면 될수록 월세는 줄어들고 이자는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줄이려면 임차인분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 설명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보증금을 또 이사 나가는 날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다음 임차인분 임차가 맞춰지고 보증금을 받아야 그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좀 원활하니까 소장님한테 혹시 연락 오면 집 내부 좀 잘 보여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한 통 넣어요. 근데 이렇게 한 통을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굉장히 좀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중에 월세 계약이 체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분 이사 가면 이사 기간이 조금 일주일 정도 비는 공간이 있겠지만 그건 사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공실 안 나게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공실이 났다라고 하면 임대료를 낮추는 방향보다는 중개 수수료를 조금 더 챙겨 드리는 게 낫습니다. 임대료를 낮추면 아무래도 매물이 가격이 싸니까 손님은 많이 붙죠. 하지만 결국에는 중개해준 사람이 누군가요? 공인중개사 소장님이잖아요. 근데 소장님은 A라는 집을 계약 체결했을 때 30만 원 받아요. B라는 집을 했을 때 60을 받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PD님이면 A를 하시겠어요? B를 하시겠어요? 그쵸? 이거 하나인데 거의 2개잖아요. 그럼 이 2개 B를 하기 위해서 소장님이 한 분만 붙을까요? 여러 명이 붙을까요? 여러 명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소장님한테 수수료를 좀 더 드리고 빠르게 임차 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되면 임대료를 좀 더 낮추는 게 맞겠죠. 왜냐면 처음부터 임대료를 낮추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다가구가 매매가 가능한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토지 가격과 건물에 대한 가격도 있지만 수익률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월세를 적게 받으면 수익률이 낮아지죠. 수익률이 낮아지면 매매가도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받는 건 최대한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중개수수료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가 않거든요. 얹어주는 게 가능한 건가요? 아, 그쵸. 이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우리가 이제 중개 수수료 관련해서는 법정 수수료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면 계산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거래한 금액을 검색을 하면 법정 수수료 금액이 딱 나와요. 그래서 보통 그 이상을 더 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주는 입장이죠. 주는 입장이면 더 주겠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소장님이 법정 수수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관리도 안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질문 정말 잘해주신 것 같아요. 공실 때문에 또 두려워서 다가구 주택을 또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다가구 주택을 일반 매매로 하지 않습니다. 경매, 공매를 통해서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입찰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주시는 자료만을 맹신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계약할 때 당시에 준 자료가 진짜인지 아닌지 일반 매매에서는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계약을 했다가 공실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경공매는 권리 분석도 해야 되지만 가치 분석이라든지 월세 수익이라든지 공실률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입찰하고 싶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공실이 많이 나요. 그럼 여러분들 입찰 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다가구 세미나
다가구만 하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다가구 세미나 참여해 주시면 제가 강의 일정이라든지 커리큘럼 그리고 각종 자료들과 유료 사이트 1개월 무료권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